안녕하세요. 이교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종종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제게 상담 요청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친구나 혹은 팀원 간의 미묘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회사 동료같이 가까운 사이 혹은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화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대가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기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세요. 비록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오해가 생겨서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우는 아이가 나 너무 아파 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라고 감정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쉽게 동의를 하면서 네 말이 맞아,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 등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진짜 의도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쓴 단어가 나에게 빗으로 다가와서 꽂혔던지 상대방의 눈빛이 싸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를 생각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이때는 스스로를 막 반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나에게 진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좌절된 욕구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소통 전문가인 박재현 소장님의 저서인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의 말이 혹시 불편했다면 그 말은 요청 아니면 감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서 그 워딩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기보다 상대가 미처 전하지 않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요청이나 감사의 다른 표현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못한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너 왜 그 다른 모임은 잘 다니면서 우리 모임은 빠지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약간 상처받겠죠. 그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속상해하고 있는 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친구에게 서운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진짜 속마음은 혹시 이게 아니었을까? 네가 우리 모임에 나왔으면 했었어. 난 네가 좀 궁금했었어. 라는 요청의 신호가 아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친구의 표현 자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하고 싶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의 속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에 드러난 표현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이면에 미처 드러나지 못했던 상대방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 기분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마치 상대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각자가 조금씩 일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100% 한 사람만이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인칭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도록 노력하세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혹은 오해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야기한 상황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그 과정으로 인해 느꼈을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동의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4번째로는 올바르게 나의 감정과 요구를 전달해 보세요. 오해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대화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라는 책에서 박재현 소장은 갈등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 감정, 욕구, 요청의 순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을 하고 그로 인해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욕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요청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예시들은 실제로 제 학생들이 저에게 지인과 갈등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조언을 한 부분입니다. 팀미팅에서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미팅에서 내가 의견을 지난번에 냈는데 네가 내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다른 팀원들에게만 답했을 때 나 사실 많이 당황했었어. 나는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이 과정에서 네 마음에 대해서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줄래?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꿍해서 있는 것보다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5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끈을 놓아줄 필요도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관계가 지속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전되지 않는 관계는 자신에게 결코 이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관계의 끈을 놓아주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내보내줘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굳이 절교선언을 하거나 나쁘게 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끈을 천천히 놓으면서 미련이나 애착을 버리도록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때로는 그런 성향들의 사람들과 더욱 가까이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